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용 플랫폼 캐치의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캐치에 대한 설명을 일단 좀 잠깐 먼저 드리면,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입 원서 접수 서비스 그리고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진학사라는 회사가 만든 채용 플랫폼이 캐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인사 담당자님들이 캐치 TV나 캐치 카페라는 브랜드로도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캐치는 20대, 30대 구직자들에게는 기존의 좀 오래된 채용 사이트들보다는 좀 더 알려져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이트에 이용하는 이용자의 한 90%가 20대, 30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캐치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고민은 그들에게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 것인가, 그들에게 소구하는 컨텐츠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잘파 세대, 요즘 이제 MZ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Z랑 알파라고 해서 이미 2000년대생들을 신입사원으로 받고 계실 텐데 그들을 이제 앞으로 채용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고민을 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캐치도 이미 했고 다른 기업들도 이미 하고 계셨을 텐데 다른 기업들은 이미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그런 케이스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냥 쉰다라는 청년 44만 명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몰리는 기업들은 어떻게 달랐을까라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파 세대를 사로잡는 채용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돌아가셔서 현업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좀 킥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쉰다는 청년 44만 명 언론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뭐 특히나 매년 늘고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4만 명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인사 담당자님들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면 윗분들이 오시죠. 아, 요즘 이렇게 쉬는 애들 많다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사람 뽑기 어려운 거야? 라는 얘기를 그냥 툭 던지고 가십니다. 그럼 이제 뭐 속으로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죠? 직접 뽑아보시던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쉬는 청년들이 많은데 진짜 왜 우리는 계속 구인난을 겪고 있을까? 이 고민을 당연히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사회적인 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회적인 변화의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아가셔서 윗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채용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상위권 인재풀이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올해 좀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의대 정원 증가 얘기도 있지만은 이미 대학 입학할 때부터 상위권 친구들은 1차적으로 의대를 다 먼저 가요. 의대를 한 바퀴 다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입학 때부터 일단은 상위권 인재들이 좀 많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할 시점이 되면 예전처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 정도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미 눈높이들이 해외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취업들이 먼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로 이미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상위권 인재들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었지만 특히나 국내 기업에 지원할 만한 상위권 인재 풀 자체가 매우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구인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눈높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눈높이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 그냥 쉰다는 청년 중에 75%는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다만 그 직장이 94%가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세대인데 요즘 세대는 그럴 정도로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세대가 아니에요. 뭐 부모님들의 또 적극적인 지원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맞지 않는 일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충분히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세대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쉬는 청년 44만 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애들이 배고프지 않아서 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회적인 변화가 이렇구나, 사회적인 흐름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구인난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의 양극화가 아니고 극양극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년 이후부터 상반기 채용을 봤을 때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미충원 인원이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사람 못 뽑는 게 아니고 이제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뽑기가 어렵다. 그런 시대가 이미 됐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임원분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고민을 이미 진작에 많은 기업들이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캐치에서 나왔기 때문에 캐치랑 같이 이런 고민을 했던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갔는지에 대한 좀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본부장님께 보고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직장인들이 리뷰 남기는 사이트나 서비스들이 좀 있거든요. DB손해보험 평점이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일 것 같아요? 4점 되지 않을까요? 4점 정도. 2점대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2점이라고 하면 앞으로 올라갈 점수는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부장님 되게 긍정적이시죠? 사실은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예전 같으면 기업 홍보 영상에 리뷰 사이트에 평점 2점대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로 리뷰 사이트에 평점 2점대면 믿고 걸러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를 솔직하게 기업 영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아마 예전 기업 홍보 영상을 제작했던 분들이라면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이제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본부장님이 솔직하게 사실은 보험회사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보험회사이긴 한데 보험회사라는 업종에 대한 좀 약간 선입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직 문화 자체가 약간 군대식 문화라는 리뷰들이 있어서 평점이 좀 낮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솔직하게 까므로써 되게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좀 호감으로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네, 부장님은 정말 2점대가 낮은 건지 모르고 하신 얘기인 것 같기는 하신데, 근데 이제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종이라는 약간 선입견. 가면은 뭐 다 설계사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되게 다양한 직무가 있고 이건 되게 전문성을 필요로 해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영상도 현직자가 직접 출연해서 6개나 시리즈로 찍으셨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채용 설명에도 그 직무 영상에 나온 현직자가 직접 다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먼저 오픈하고 설명회를 이제 조금 한 2, 3주 정도 텀을 두고 진행을 했을 때 뭐 부산에서도 서울까지 올라오고 이런 적극적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효과를 받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지원자들의 좋은 후기들과 인식 전환에 성공을 하셔서 전년도보다 지원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업종이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를 늘리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걸 좀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케이스이고요. 다음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방, B2B, 제조 이 3가지 단어만 들어도 어떠세요? 인남자분들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지방, B2B, 제조 이 3개만 들어도 아, 채용 진짜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 쪽 지역에 위치한 기업인데 업력이 아주 탄탄해요. 그리고 회사 자체도 되게 탄탄하고 그에 맞는 또 약간 연봉 수준이나 복지도 제공해 주는 정도 탄탄한 회사인데 다만 지방에 소재해 있고 또 B2B 기업이다 보니까 본인들 그 상품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의 인지도가 되게 낮은 편이어서 특히나 그리고 요즘은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수도권에 취업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모으는 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인담자분들이 인사팀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고 홍보 영상도 찍으시고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리시고 자체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올리셨어요. 문제는 뭐다? 기업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아무도 안 본다. 그렇죠. 요즘은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어쨌든지 간에 그 해당 채널에서 어떤 영상을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리드에게 닿게 해주는데 그것들이 사실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은 일단은 메시지를 좀 바꿔야 된다. 그냥 단순히 우리 회사 좋아요라는 방식의 영상은 더 이상 구직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실제로 근무 환경이 어떠냐. 뭐 지방에 있다 그러고 제조업이라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그런 연구소라든지 또 되게 좋은 환경의 생산 공장 같은 걸 실제로 보여주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널. 기업 자체의 유튜브 채널을 올려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노출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구직자 친화적인 채널을 좀 노출을 시켜주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 결과 실제로 이 왼쪽에 있는 게 자체 영상이에요. 영상에 약간 톤앤 매너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찍으세요. 많이들. 그래서 자체적으로 찍은 영상은 조회수가 3,000건 정도. 이게 최대 조회수예요. 나왔고 저희가 일단 캐치TV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현직자신데 실제로 출퇴근 과정이랑 본인이 근무하시는 연구소나 생산공장까지를 다 오픈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최대 조회수가 12만 회 정도 나와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체 운영 영상 대비해서 영상 조회수도 20배 정도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제조업의 한계를 딛고 직전 채용 대비해서 지원자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멘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대기업이에요. 국내 탑티어의 대기업 계열사 중에 하나 있는 식품회사 W사의 사례인데요. 탑티어 대기업이고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이면은 사람 뽑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도 사람 뽑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가 어려웠냐면 인기 직군이랑 비인기 직군 간의 지원자 편차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몰리는 데만 몰리고 못 뽑는 데는 계속 못 뽑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 자체는 대기업, 탑티어 대기업의 계열사에 포함되지만 식품업계 자체는 좀 기업들의 그레이드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다른 경쟁사보다 먼저 좀 좋은 인재를 뽑고 싶다. 약간 이런 니즈가 있으셨거든요. 여기도 인사팀이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사옥으로 직접 좀 구직자들 초대해서 사옥에서 채용 박람회도 하시고 대학 채용 박람회도 꾸준히 참여하시고 그렇게 홍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 채용 박람회에 참여를 하니까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결국엔 여기도 몰리는 애들만 몰리고 우리가 못 뽑고 있는 비인기 직군의 애들을 따로 만날 수가 없는 고민이 있어서 그럼 좀 채널을 바꿔보시자라는 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채널을 바꿔서 저희가 일단 카페에서 단독 채용 설명회, 그러니까 이 기업 W사만의 단독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해서 비인기 직군 친구들만 타겟해가지고 모아서 직접 좀 약간 프라이빗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전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라이브 설명회를 송출하면서 전국 단위로 좀 홍보를 진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채용 박람회에 갔을 때는 온 친구 중에서 한 18% 정도만 실제 지원으로 연결이 됐는데 카페 설명회 온 친구들은 68% 정도가 실제 지원을 해서 고민하시던 비인기 직군의 지원자 모집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W사 인담자의 멘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사실 대기업이랑 제가 중견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나 스타트업은 그러면 어떻게 채용 브랜딩을 하죠?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스타트업인 비사의 사례를 좀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스타트업이에요. 올리브영에서 좀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브랜드만 보면은 다 알아요. 그리고 초봉도 되게 높아요. 초봉도 꽤 높은 회사여서 뭐 복리후생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문제는 앞에 어쨌든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은 지원자들이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지원을 안 하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 방식이야 기존에 하던 대로 채용 플랫폼에 각 채용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채용 플랫폼에 배너 올리시고 공고 올리시는 방식을 썼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닿지 않는다. 그 원하는 상위권 인재 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여기가 그래도 글로벌로 지금 막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사이즈가 작아도 내가 글로벌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위권 인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만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진행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존 채용 설명회 내에 약간 소규모의 현직자 직무 상담회를 좀 만들었어요, 코너를.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딱 우리 회사의 직무 여기에 맞는 글로벌을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상위권 친구들한테 저희가 DB를 타겟으로 해서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을 했고 그 친구들만 와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지원자들을 꽤 많이 선발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고요. 상반기 때는 한 번 진행했는데 다음 주에 저희하고 2번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으신 거죠. 한번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채용 브랜딩 과정을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많이 노출돼요. 뭐 채용 플랫폼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바이럴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 인지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걸 정리를 하자면 예전 같은 방식으로 채용 공고만 올린다든지 뭐 단순히 이제 우리가 시즌에 채용 박람회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남들 다른 회사들 영상 많이 찍으니 우리도 영상 찍어봐라고 영상만 찍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디테일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디테일해져야 되냐면 잘파 세대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고만 올린다고 그냥 채용박람회 한번 우리 회사 부스 만들어준다고 그 다음에 영상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킥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는 공고만이 아니고 기업 정보를 제대로 잘 전달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1000명 정도 되는 구직자들한테 서베이를 해봤을 때 그중에 74%가 지원 전에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다. 그러면 이 기업은 지원한 기업 리스트에서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기업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업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떻게까지 제공을 하냐면 단순히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고 기업 인터뷰, 재무평가, 현직자 리뷰, 면접 후기까지 이렇게 한 큐에 모든 이 기업에 대한 정보와 채용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도 캐치에서도 이 페이지가 제일 트래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구직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인들의 기업 정보가 제대로 오픈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해서 그냥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다 떠먹여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다트의 사업보고서예요. 다트 사업보고서를 열심히 읽고 분석해서 지원하는 구직자는 없어요. 특히나 요즘 친구들은 워낙 영상에 익숙하고 비주얼에 시각적인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기업 분석 리포트인데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도 저렇게 시각화해가지고 그냥 읽기 쉽게 제공을 해주면 잘 보게 됩니다.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대표님들 꼭 인터뷰하는 거 좋아하시는 대표님들 계시잖아요.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도 물론 유의미한데 구직자들은 안 읽겠죠, 그거를. 그래서 인터뷰 역시 현직자가 직접 출연해서 실제로 직무에 대한 얘기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되 접근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좀 약간 요즘 구직자들한테 캐치가 그래도 많이 회고가 돼서 저희가 좀 상위권 인재들을 많이 모으게 된 것 같습니다. 2번째 킥을 말씀드리면 앞서 잠깐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여러 기업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채용 설명회를 선호하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은.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나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기업의 정보는 나만 알고 싶고 이 기업의 현직자랑 직접 만나가지고 실제 직무가 어떤지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약간 프라이빗한 설명회를 선호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뭐 저희도 많은 기업들하고 이제 채용 설명회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신화 호텔과 면세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호텔신화고요. 여러분들이 입사하실 때쯤 되면은 저희 신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마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올해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현직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현장에 있는 경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직무적인 내용이나 회사 복지 그런 것들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채용 설명이랑 많이 느낌이 다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좀 잘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선호하고 이미 요즘 구직자들이 이런 형식의 채용 설명회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약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참석한 참석한 구직자 시선에서 또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끝났는데도 남으셔서 현직자분들이랑 얘기를 더 나눠보시네요. 여기 근처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서울 4년제 다닌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어떤 직무를 좀 지원하실 거예요? 저희는 IT 디지털 쪽 그럼 어떤 거 좀 여쭤보실 얘기인가요?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업무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도움이 되었나요? 채용 설명회가? 네,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네, 헬스로 참석하려고 합니다. 네, 짜고 친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경험들이 이미 요즘 구직자들에게는 익숙한 경험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킥은 영상이 끝이 아니다. 제작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영상 제작들 지금 기업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얼마나 마케팅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기껏 열심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안 보면 끝이거든요. 저희 지금 IT 중소기업인 인카인터넷 사례인데요. 인카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요즘은 이제 숏폼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숏폼으로 다시 재편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 숏폼을 유튜브 쇼츠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인스타 릴스에도 올리고 틱톡까지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세 개의 채널들의 숏폼으로 소비하고 있는 그 조회수가 저희가 다 합쳐서 127만이 나왔어요. 그 127만이 나온 영상을 잠깐 보시면 저희 회사 정문입니다. 오, 분들이 여기가 많이 사내 안 카페. 얘가 저희 마스코트 비트고 앱가드 마스코트 가디예요. 이거 네. 악명 높은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게임기도 있어요. 게임기도 있어요? 점심시간 이럴 때 하는구나 사람들이. 네, 여기 연결해가지고. 치겠다 치겠어. 대표님 좋았어. 맛있어. 여기서 근데 그래도 나름 이거 공원뷰네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로 보면 공원이고 다른 회사 직장인분들이 뱅글뱅글 도세요. 제가 요거를 나왔는데 네. 요거에서는 이거를 회전초밥이라고 합니다.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세 가지의 킥을 좀 정리를 하자면 잘파 세대를 사로잡는 채용 브랜딩은 일단 첫 번째로는 컨텐츠인데 컨텐츠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솔직하게 날 것 그대로 꾸미지 않고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 채널하고 실제로 대면에서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 두 가지 채널을 다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다가 아니다.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요즘 대세는 뭐다?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SNS.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희 크리에이터가 촬영을 나가면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인스타에서 봤어요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
그냥 한 가지 채널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채널들 다 활용하고 그게 구직자들한테 좀 닿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채널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캐치의 발표는 마쳤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사실 일부예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우리 회사랑 맞는 사례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이 QR을 통해서 접속하시거나 뭐 저에게 컨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회사와 맞는 사례들을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